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강의에는 약물 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약물 중독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약물 중에 또는 물질 중에 가장 보편적인 그런 중독은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알코올 중독의 위험과 또 알코올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의 사용 및 유병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쉽게 말하자면 술, 우리는 즐거울 때, 슬플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또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또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추모하기 위해, 무엇을 잊기 위해 술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사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개인적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얼마나 많을까요? 알코올 중독을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세에서 64세의 성인 인구의 알코올 사용장애를 살펴보면 1년 유병률이 5.6%에 달하고 평생 유병률은 16.2%에 달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20명 중에 1명은 이 알코올 사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약 16%가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런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다는 것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신체에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한데요.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졸음과 긴장 해소를 초래하는 반면 조금 더 마시게 되면 기분이 고양되고 또 말이 많아지고 이런 탈 억제 성향이 보이면서 나중에 더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술을 마신다고 평형이나 언어장애 그런 말이 어눌해지는 그러한 증상과 더불어서 구토, 흥분, 그리고 몸이 떨리는 그런 증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아울러서 판단력과 집중력에 손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블랙아웃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요. 여기서 더 심한,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 이상 넘어가면 심한 경우에는 호흡 정지나 혼수 상태, 사망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도 되게 멀쩡해 보이는 반면 저같이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한 잔, 아니 반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교수님 괜찮으세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말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교수님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더 마시고 싶어도 오히려 못 마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알코올의 체내 분해 과정이 이런 알코올 섭취의 개인차에 크게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술을 마시면 그것은 에탄올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고 혈액에 흡수가 됩니다. 혈액에서 혈액에 들어간 그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 전달이 되고 끝에는 간에 전달이 되고요.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알코올, 즉 에탄올은 물, 탄산가스,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투입되면서 그것이 초산과 물로 또 이산화탄소로 이제 분해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인의 3분의 1은 이러한 알코올 효소 결핍증 또는 알코올 효소가 없는 이런 알코올 홍조증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ALDHE 효소의 결핍, 즉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얼굴이 빨개지고 숙취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체내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으면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 더 취약해져서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지 않은데, 이러한 알코올 홍조증 또는 알코올 효소 결핍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간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코올 흡수와는 별개로 지속해서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고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서 중독이 되면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을 4단계로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 사용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알코올을 사교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긴장을 하고 혹시 본인이 말실수나 다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되게 소심한 그러한 행동이나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이런 학생이 술을 마시면 조금 자신이 이완되고 릴렉스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어서 술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초기 사용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조 단계인데요. 이때는 반복되는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술 마시는 양이 또 주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이 과음을 해서 정신을 잃는, 즉 필름이 끊기는 그러한 망각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바로 전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적 단계인데요. 여기서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단계에서는 수시로 마시는 술로 인해서 통제력을 서서히 잃게 되고 빈번한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경제적인 또 위생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 단계가 바로 결정적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단계는 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이때 내성, 금단 증상, 신체 질병, 그리고 생활 전반에 심각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서 나온 주인공은 죽기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술을 계속해서 퍼마시게 마십니다. 이때 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자신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알코올 금단 증상을 많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술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